오늘 여군 특공대의 훈련은 완전 군장을 하고 실시되는 산악고보다 목표는 부대 인근의 산 정상.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앞에 빨리 뛰어! 앞에 최고참 김원희 중사의 재촉에 대원들은 쉴 틈 없이 가파른 길을 뛰어오른다. 비탈길을 달려오르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어느새 대원들의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군장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간다. 왔어. 이제 저기 요 앞에만 가자. 결국 힘들어하던 김유진 하사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특공대원으로서 자주 하는 훈련이지만 그날의 상황에 따라 체력의 한계는 다르게 다가온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유준사님 안 힘드세요? 저도 똑같이 힘듭니다. 힘든데 그냥 좀 더 많이 경험이 있어서 경험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이겨보려고 조금 더 버텨보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완주하게 되는. 멈춘 것도 잠시. 군장을 챙겨 일어나는데 전시에는 한 사람의 낙오가 중대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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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된 훈련이지만 산악고부를 통해 특공대원들의 기초 체력은 한층 강인해질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더 오른 후 드디어 목표 지점인 정상에 도착했다. 조용히 중대를 이끌고 온 김중사의 숨소리도 거칠다. 뒤를 이어 남군 특공대원들이 도착한다. 찌는 듯한 더위에 완전 군장으로 험한 산을 뛰어오는 것은 남자 병사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네, 저희 병사들도 각본 한 명씩 힘든 인원들도 있고 처지는 인원도 있는데 특임대는 매번 이렇게 완주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예쁘다는 소리 조금씩 먹었고.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완주한 여군 특공대원. 완전 시원해. 잠시의 꿀 같은 휴식에 어느새 평소의 여유를 되찾는다. 시원해. 완전 시원해. 너 또 뭐라 그랬어? 여자가 또 그런다 그랬지? 너무 쓱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정신력도 키우고 체력도 키우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 이곳에 한국 여군의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10인의 여군 특공대, 수방사 특공대대 특임중대가 있다.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여군 특공대는 주로 테러 조직에 맞서거나 VIP 경우 전문직 여성으로 변장해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로서 특수 임무를 맡기도 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상기고 저보다 사과 끝내린 전선을 특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무술 실력은 기본이다. 단주로 준비. 방어 동작, 돌려차기, 낙법 등 특공 무술은 기본. 10명의 대원이 모두 태권도와 유도, 합기도를 익힌 유단자로 육박전에서도 남군 천여 명은 거뜬히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들이다.
다 단수가 어떻게 되세요? 다 태권도 네. 2, 3단은 됩니다. 예. 총 합쳐서 몇 단인가요? 총 중대 전체 하면 한 30단 정도 30단. 그거는 태권도랑 합기도 있는 인원도 있고 특공대 있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합치면 한 30단 됩니다. 예. 김 중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태권도 5단입니다. 예. 격파 준비. 맨손으로 10장의 기와를 깨는 것은 낭군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번에 깨끗이 격파했다. 이번엔 윤하영 중사가 맥주병 5개 격파에 도전한다. 단 일격에 깨진 맥주병들. 빠르고 강한 힘으로만 가능한 실력으로 유중사의 손끝에는 매서움이 살아있다. 아무렇지 않으세요? 예. 오히려 맞을 때 느낌이 뭔가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어서 깨고 나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선발은 일단 그 체력과 그다음에 무도 유단자들을 선발을 좀 우대를 하고요. 부사관학교에 가서 여군이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또 다른 훈련을 준비하는 특공대원들. 대규모 작전 훈련을 위해 위장 크림까지 동원한다. 가끔 딱 해놓고 제가 딱 보면 가끔 멋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좋죠. 오늘 특공대의 이동 경로는 하늘이다. 헬기를 이용해 작전 지역으로 이동, 공중 침투를 하게 된다. 수도방위 임무라는 특성상 이들의 훈련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색경멸 작전이라고 정상에서 내려서 산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몇 미터에서 내려가실 거예요? 한 15m에서 내려갑니다. 15m. 작전이 이루어질 지점에 도달하자 대원들이 하강하면서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된다. 특공대원들은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 헬기에서 내려오는데 정확한 지점에 신속히 하강해야 한다. 하강한 곳은 이미 적지. 이 순간부터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란 마음으로 임한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군을 설정해 대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수방사의 남군 특공대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 훈련이다. 비밀리에 적군이 장악하고 있는 건물에 침투하기 위한 작전 회의가 열린다. 돌격 1조, 돌격 2조, 지원조. 자, 다 모였지?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 위치는 현 위치는 여기가 되겠어. 적은 현재 아파트 교장. 임무를 전달받은 여군 특공대원들의 표정이 비장하다. 돌격 2조는 회장, 반 교장 위쪽에 있는 사주 경계를 실시하고 현재 시간 14시 45분 15시까지 모든 동작을 완료하고 적을 소탕할 수 있는 위치에 전원 위치할 수 있도록. 소탕 목표인 건물은 이미 적군이 장악한 상태. 저희는 1층 내부 수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다른 조하고 그 신호를 통해서 같이 한 번에 1층, 2층, 3층에서 같이 내부에 있는 적을 소탕하러 들어갑니다. 적군이 모여있는 1층 진입을 맡은 여군 특공대는 조심스레 목표물을 향해 다가간다. 옥상 침투를 맡은 대원들도 준비에 들어갔다. 그 사이 저격팀은 적의 동태를 파악해 알린다. 레펠조. 현재 계단 쪽에 적은 없음. 계속 이동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침투조가 옥상을 장악했다는 무선이 오고 옥상 확보 완료했구나 이상. 돌격 1조 준비 완료. 침투 준비가 끝났다. 캐치. 섬광 특공탄 공격과 옥상 침투와 동시에 건물로 진입하는 여군 특공대원들. 유중사의 사격에 적군이 쓰러졌다. 침투 시작 1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다. 상황 발생 시 사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번에 제압하는 그들의 전투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그 조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만 너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음 임무 수행하는 거는 문제 없잖아. 네. 그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대원들. 조별로 무슨 역할, 무슨 임무.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이 많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고 제가 잘해야 군인으로서의 그런 게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에야 긴장이 풀린 특공대원들. 손에 막 돌. 위장 크림을 잘 닦아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평범한 여자로 돌아온다. 안 지워지죠, 잘. 그래서 클렌징 크림으로 하는데도 잘 안 지워져요. 야, 좀 하얘지자 좀 나도. 위장 크림을 씻어내며 작전 중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다음 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훈련을 준비하는 대원들. 이번 훈련은 특공대의 가장 큰 능력인 사격 훈련을 받을 차례다. 그런데 이들의 총이 유난히 작다. 저희 주 임무 때문에 그러니까는 숨겨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권총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총은 일반 그 권총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숨기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권총을 씁니다. 작은 권총은 위장 투입 시 소지하기 편하고 사복을 입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이들의 사격 훈련에는 권총과 소총 사격이 모두 포함된다. 권총 사격의 표적은 15m 앞에 있는 테러범. 진짜 테러범이 인지를 잡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사격하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여기 인질이고 여기 테러범인데 여기 빨간 부분만. 인질은 안전하게, 테러범만 맞춰야 한다. 권총 사격은 소총 사격보다 어려운 사격술이다. 총신이 짧아 작은 미동에도 오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준비된 사수. 정확한 조준과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겨야만 명중할 수 있는 것이다. 사격 개시.
특공대원들은 모두 5발씩 연속 발사했다. 사수 표적 확인. 표적 확인. 특공대 근무 10년째인 베테랑 김중사의 사격은 잘 맞았을까? (10cm) 남짓한 얼굴에 모두 명중했다. 유중사의 사격도 모두 테러범의 가슴에 명중했다. 특공대원들은 모두 최고의 사격수를 자랑한다. 지금 사격 기술이면 상당히 특급 사수 수준입니다. 사격 자세만 똑바르면 탄천구가 형성이 되니까 0점 잡는. 다음은 소총으로 실시하는 시가지 사격 훈련 차례다.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지역에서 사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창문 이런 데 지형지물 이용해서 사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작전을 펴는 이들의 임무 특성상 꼭 필요한 훈련이다. 신속하게 자세를 잡고 발사하는 것이 사격의 핵심. 장애물을 피해 목표물만 정확히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거리 조준 능력도 필요하다. 사격은 특공대원으로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훈련인 것이다. 사격 훈련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격 훈련에서 몇몇 대원들은 아쉬움이 남는 표정이다. 중앙으로 해서 중앙 아니 방독면 방독면 머리 써야 돼. 네. 올려 써야 되잖아. 화탄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쌌던 것 중에는 정말 못 쌌던 것 같습니다. 군인이 원래 사격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게 제일 끝나고 다리를 쭉 펴고 자느냐 못 펴고 자느냐. 오늘 최고의 사격 솜씨를 자랑한 대원은 윤하영 중사 10발. 박수 한번 쳐줘. 10발 9발이면 뭐야 특급 전투원의 그지? 6번.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특공대원들. 숙소에서의 생활은 계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맛있는데? 오늘은 유중사가 직접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칼질하시는 거 굉장히 여성스러우세요. 네? 아 이래봬도 여잔데 너무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좀 거친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 요리할 때는 저도 모르게 원래 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먹으면서 생사를 같이 하는 특공대원으로서의 단결력도 키운다. 숙소에서의 모습은 평균 연령인 20대 중반 또래의 여자들 모습과 같지만 고된 하루의 훈련을 마치고 난 후라 보통 여자들과 다른 게 있다. 많이 먹는 편이죠. 일반 여자들에 비해 한 2배까지는 아니고 1.5배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만큼 쪘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집들 못 가. 합숙 생활이지만 훈련 시간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 시간이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극한 훈련을 참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김유진 하사의 경우 특공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이제 경찰관이던 아버지가 근무 중 순직한 이후 입대를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딱 그때까지는 저도 그냥 뭐 나중에 내가 뭐 꿈을 이루면 이룰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딱 순직하시고 나니까 그게 탁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군인 진짜 가야겠다.
가야겠다. 군대 가야겠다. 정말 멋진 여군 돼서 아버지한테 떳떳한 딸이 되고 가족들한테 떳떳한 그래서 그런 제가 장녀국을 해서 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못하신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거 못했던 거 제가 다 해야겠다. 특공대원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결심을 갖고 특수임무를 다하고 있다. 저녁 8시 여군 특공대원들이 군장을 챙기고 있다. 전투복과 전투식량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춘 완전 군장. 이 총금 몇 킬로나 돼요? 지금 하계라서 하계 때는 28.8kg. 그다음에 동계는 이제 침낭하고 이런 게 더 들어가서 30.2kg입니다. 이렇게 완전 군장을 갖춘 이유는 야간 훈련 때문이다. 지역 대기되어 들어 총 신고합니다. 실중대장 등 29명은 2009년 5월 25일부로 야간 행군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다들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야간 행군 30km를 실시를 하게 됐다. 오늘 행군간에는 특히 산악 행군으로서 밤 동안 산을 넘는 야간 산악 행군. 특공대 훈련 중에서도 힘들다고 꼽히는 훈련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산속을 뚫고 정상까지 30km를 왕복하는 것이 오늘의 행군 목표다. 특임중대 파이팅! 파이팅! 이 대대가 행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간 목표가 400km인데 전반기 때는 200km 이상 했고 후반기 때도 계속 행군을 할 계획입니다. 적군의 침투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다. 어둠을 틈타 적이 침투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야간 훈련은 소리해서는 안 되는 필수 훈련이다. 덕분에 특공대원들에게는 어둠은 낮보다 더 친숙한 존재다. 보이세요? 네. 발은 안 보이는데 그냥 발을 감하고 이렇게 야간 행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렴풋이 보입니다. 적진으로 행군하다 보면 편하고 좋은 길이 있을 리 만무하다. 험한 바위와 수풀이 대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만 목표를 정했으니 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나아갈 뿐이다. 이 훈련을 통해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하는 전우회를 배우기도 한다. 출발한 지 3시간이 경과했다.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는 대원들. 결국 군장을 벗고 자리에 눕고 마는데 이은혜 하사는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다리와 몸에 가벼운 마비 증상까지 보인다. 다른 대원들이 모두 모여들어 온몸을 주물러 주는데 이은혜 하사는 여군 특공대의 막내로 야간 산악 행군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숨 좀 쉬어주냐? 아까보단 좀 나? 아무래도 계속 안 쉬고 계속 오르막길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땀도 난 상태에서 땀이 났다가 식었다 났다가 식었다 계속 하니까 아마 잠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따라가려고 한다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는 과감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과오부터 생겨가지고 퍼지잖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갈 수 있겠어?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 이은혜 하사. 좀 더 쉬어. 아직은 배울 게 많다. 힘들어하는 후임을 바라보는 전우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괜찮아? 네. 이제 갈 수 있지?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일어나봐. 겨우 몸을 일으킨 이하사. 그런데 군장을 모두 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못 매겠으면 단독군장으로만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군장 메고 갈겠습니다. 군장 메고 천천히 일어나고. 자신 때문에 행군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군장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피해까지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대원들에게 짐이 될까봐 신세를 질 수도 부상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 특공 대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힘들어도 가겠다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착착하기보다는 그냥 뿌듯합니다. 대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대원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 다들 묵묵히 무거운 걸음을 옮긴다. 갈수록 험해지는 산세. 암벽이 많아지면서 기듯이 올라가야 하는데 험한 지형일수록 대원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야간 산악 행군은 체력뿐 아니라 단결력과 정신력까지 길러준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출발한 지 5시간 만이다.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을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반겨준다. 긴 행군 끝에 정상에서 마시는 물은 언제나 꿀맛이다. 하지만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상태다. 행군하면은 항상 어깨는 기본이고 골반하고 발바닥 여기 세 가지가 세 군데가 제일 아픕니다. 벌써 결국엔 올라왔네. 그래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여긴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니? 네, 다리만 후들거리지 않는. 대원들은 상쾌한 밤바람과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행군의 피로를 씻는다. 하지만 쉬는 시간도 잠시 다시 내려가야 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다. 이렇게 내리막길이 바위랑 험하니까 발목에 딱 두고 천천히 내려가면. 이은혜 하사도 기운을 차린 모습이다. 전우들의 도움을 받지만 자신의 군장을 모두 짊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존심,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런 것도 있고 저하고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꼭 이겨내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반면에 꼭 이겨내고 싶다 이번만큼.
하고 이겨내고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군 생활하면서 그래서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걷고 걷기만 하는 동안 대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래도 내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다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안무고 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 그거를 못 이겨내면은 그 다짐한 게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열심히 합니다. 드디어 부대로 복귀했다. 8시간이 넘는 행군을 마친 것이다. 부대에 도착했지만 군장을 내릴 힘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만다. 죽겠네. 몸은 어느새 상처투성이로 어깨는 군장 자국이 선명하다. 예, 좀 어깨 군장이 무겁고 막 어깨를 계속 같은 곳을 짓누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빨갛게 막 실핏줄이 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에서 좀. 행군을 마치면 가장 고생하는 것은 역시 발이다. 중대장인 박중희의 발은 이미 성한 곳이 없다. 이게 발 끝에 힘이 안 가가지고 하다가 막 샌들이나 그런 거는 여름에 못 신고 다니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이게 군인도 군인인데 막 그 발레리나 막 발이나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면은 일부러 안 보시려고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나중에 막 진짜 애들을 낳아서 보여주거나 할 때도 아무리 보기 흉하고 그래도 좀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을 위해 박중희는 군화끈을 다시 고쳐 묶는다. 계속되는 훈련. 이번에는 레펠 훈련이다. 훈련 동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서 자신을 지켜줄 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훈련은 시작된다. 레펠 훈련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지상 11m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속하게 목표 지점에 침투할 수 있어 대테러전에 유용한 기술이다. 보고! 하사 유경 하강 준비 끝! 하강! 하나, 둘, 셋! 헬기 등에서 하강하는 후면 레펠은 특공대원들에게는 쉬운 기본 기술이다. 후면 레펠 같은 경우에는 스키다이가 없으니까 몸체에서 직접 떨어지는 그런 종류. 진짜 무섭겠네요. 저거는 좀 이제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놀이기구 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내려갈 때 제동 잡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하강. 제동. 그런데 김원희 중사가 시범을 보이는 레펠은 거꾸로 떨어지는 역레펠이다. 근데 너네 꼭 잡고 있잖아. 아까 공중도대 연속으로 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풀면서 바로 내리면 바로 땅이지. 그만큼 차이였으면 내가 풀면서 놓으면 딱 안정적으로 된단 말이야. 올라가. 예, 아무래도 역레펠은 그러니까 사격 오른손을 일반 레펠 같은 거 오른손으로 제동을 잡는데 역레펠은 오른손으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했을 때 오른쪽으로 바로 직격 주체 가능하기 때문에 역레펠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머리부터 내려오는 역레펠은 시야가 확보돼 작전 수행에는 좋지만 공포감이 큰 데다 착지 순간에 재빨리 서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무릎. 다리만 신경 쓴다면 다리만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험한 기술인 만큼 매섭게 대하는 김중사다. 보고 하사강이야. 하강 준비 끝. 하강. 제동 놔. 또 약제동 잡어. 왜 약제동 잡어 자꾸. 쟤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아닙니다. 자, 배 내고 고개 들고. 이번에는 막내 이은혜 하사의 차례. 준비 끝. 하강. 문제는 긴장 때문에 너무 일찍 손에 힘을 주고 중간에 멈춘다는 것이다. 약제동 잡아 안 잡아? 잡습니다 중간에. 응? 아는데 왜 안 나? 놓겠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 알아? 예. 응? 다 일로 와. 이래서 너네 뒷무 주겠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습니다. 공중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많습니다. 그만큼 너네 빨리 죽는 거야 그럼. 너는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제가 만듭니다. 자긴 자기가 만드는 거 알았어? 알겠습니다. 혼나면은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부중대장님이 저를 혼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니까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는 김하사. 이번에는 제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만 신경 쓰라고. 돼 안 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해? 그렇게 하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수백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공 대원들이 만들어져 간다. 바쁘게 전투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는 특공 대원들. 비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전투 장비를 챙기는데 이번 복장은 도심 작전에 유리한 대테러복이다. 여군 특공대도 빠르게 준비에 들어가는데 대테러복을 입고 장비를 갖추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도 되지 않는다. 아직 어떤 훈련인지 알지 못하는 대원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지하철 역사. 이번 작전 목표는 지하철 역사에 잠입한 테러범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도심의 공격 가능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테러범과의 대치 상황을 수행하는 지하시설 작전인 것이다. 작전지로 진입하기 전에는 먼저 적의 동태를 알아야 한다. 탐색 거울로 적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야 진입한다. 이번 작전에서 여군 특공대가 맡은 임무는 지하철 역내로 먼저 진입해 테러범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테러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정돈된 진입을 위해 바짝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다. 적이 숨기 좋은 장소인 화장실을 수색할 차례다. 수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내나 복도, 좁은 공간을 수색할 때다. 상대방의 반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화장실 수색은 이상무. 잠시 후 지하 선로에서 적과의 교전이 일어났다. 숨어있던 테러범들이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시내 지하에 그물망처럼 깔린 선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다. 드디어 테러범을 소탕하고 작전이 끝났다. 훈련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이렇게 작전 연습할 때마다 대테러 연습하거나 할 때 이제 지하 시설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이 새벽에 운행 안 할 때 이럴 때 하니까 이제 그때 이용해서 새벽에 많이 합니다. 특공대원들이 또 한 번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훈련장이 아닌 도심에서의 작전은 시간과 장비 등 신경 쓸 것이 많다. 가지고 온 전투 장비까지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새벽이 돼버렸다. 네 시입니다. 새벽 4시. 이제 가면 바로 기절할 것 같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무섭게 잠에 빠진 대원들. 적의 위협에 맞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여군 특공대원들의 길고 긴 하루가 끝났다. 오늘은 전투복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은 여군 특공대원들. 자, 시선 정면. 자, 살짝 쓴다. 살짝 쓴다. 요인 경호라는 특수임무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여성 귀빈이나 외국 사절단의 가족 등 남자 경호원들이 다가갈 수 없는 요인들을 경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주먹 살짝 쥐고 더 앞으로 쭉빨 쭉 후방 경감하고 후방 경계 더 틀고 더 오케이 반대쪽 그만. 요인과 밀착해 자신이 맡은 구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연습이 계속되는데 만약의 상황에 기습하는 테러범을 막아내고 제압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 가장 위험한 흉기를 있는데 꺾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나 자신의 안전을 보장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군인인 특공대원들에게는 익혀야 할 것이 많다. 원래 저희가 계속 항상 군 생활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정장을 입고 행동을 하니까 좀 그런 경호원 같은 그런 행동을 좀 더 해야 돼서 조금 이렇게 어색하다기보다 좀 숙달되지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의 주말, 여군 특공대의 숙소가 텅 비었다. 주말과 휴일에는 자유시간으로 외출이 허락되는 것이다. 남은 대원들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소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낸다. 화장을 곱게 한 유경아 하사. 군복을 벗고 화장을 하니 신세대 여성으로 변신한 것이다. 오늘따라 화장에 공을 들이는 김유진 하사. 외출을 앞두고 한껏 멋을 내는 것이다. 이제 숙소를 딱 오면은 군복 딱 벗으면은 좀 여성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죠.
이거랑 응. 이거랑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뭔가 더 이 바지랑 잘 어울리지? 이거는 너무 뭔가 팍 튀어. 그래? 뭔가 이게 생뚱맞아. 오늘 나갈 때 뭐 입을 건지 막 다 보통 여자들처럼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다 그래요. 옷도 혹시 돌려 입으세요? 예쁜 옷 있으면 막. 예, 막 누가 나 오늘 이 옷 사왔어 막 이러면은 나 한 번만 빌려줘 막 이러고 다음에 한 번 빌려주고 빌려 받아서 입고 그렇게 다 해요.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김유진 하사와 대원들. 훈련을 받을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오랜만에 시내로 나온 특공대원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니 이쁜 것에 눈길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모처럼 나온 외출에 시장까지 봐서 들어가기로 했다. 이거 드셔야지 맛있는 거. 수박이 많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녀들이 특공대원임을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원 서비스네, 만원. 13,000원짜리입니다. 맛있다. 쓰러집니다 그냥. 저희 군인이에요. 군인? 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육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라움이다.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이뻐? 홍보관 아니야, 홍보관? 뭘 찍어요? 뭘 찍어? 짧은 외출이지만 도시의 거리를 다니면 자신들의 임무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분 전환도 하니까 피로도 싹 풀리고 되게 좋습니다. 또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니까. 조용한 아침. 갑자기 부대 안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 숙소에 있던 특공대원들이 급하게 부대로 집합하기 시작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는 비상사태 대처 훈련인 것이다. 급한 순간이지만 군장을 챙기는 몸놀림은 질서정연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상황이 닥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몸에 밴 것이다. 전투에 필요한 군수 물자도 척척 운반한다. 군장 착용부터 물자 수송까지 걸린 시간은 5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은 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출동을 앞둔 특공대원들의 표정에서 결연한 각오를 읽을 수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특급 무술 실력, 정신력으로 다시 태어난 여군 특공대. 그녀들이 있는 한 서울의 안전은 이상 없다.